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 사기 관련된 내용인데, 네, 자 부동산 사기 사실은 인천에 이제 터진 이 전세였죠. 그 당시에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사건. 네, 보증금 못 돌려받는 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커지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맞습니다. 분들도 안타깝게 있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특별법까지 만들어가지고 피해 구제 등을 네, 하는 상황인데 또 대형 부동산 사기 사건이 터졌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일부 지금 지역 언론에서 약간 조금씩 나오고 네. 저희도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음, 취재를 지금 하게 했고요. 예,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그 인천 미추홀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사기, 전세 사기죠. 일부 그 집주인이 이제 대규모로 막 집을 네. 막 사가지고 이제 깡통 깡통 전세가 전세까지 돼버린. 해가지고 사실상 그 보증금을 편취하고 챙겨서 내지는 이제 네, 그렇게 되는 사건인데 이거는 임대형 그 임대. 임대 관리 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체 있잖아요. 기업형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 업체가 사실상 중간에 보증금을 챙겨서 그냥 사실상 잠적해 버리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더 굿하우스라는 그 임대 사업만 전문적으로 기업형 임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대 기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오피스텔 하나 지어집니다. 오피스텔 하나 지어지면 이제 거기에 각 집주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인 집주인들. 분양해서. 이제 그 집주 이 오피스텔 딱 지어지면 이제 하나의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사업자예요. 어느 회사를 차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오피스텔에 오피스텔 모든 짓고 집을 들어가서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서 거기 이제 그 네. 집주인들과 같이 계약을 맺습니다. 집주인이 그러니까 이게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분양을 해가지고 네. 분양사가 있고 시행사 있고 네. 시공사 있잖아요. 그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각기 뭐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분양받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네. 이제 통으로 통으로 어떤 임대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기업이. 네. 그게 이제 민간임대사업법으로 이제 그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있어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더 굿하우스라는 이 회사가 네. 거기에 들어가서 여기 임대하는 그 집주인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다 집 관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그럼 맡기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업체는 그 집주인한테 월 보증금을 줘요. 500에 60만 원 제가 월세를 보장해 드릴게요. 무조건 월세를 보장해 드릴게 가지고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전세 들어올 사람, 월세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업체한테 맡겨요. 그럼 편하겠네요. 집주인 그렇죠. 편하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임대 사업 그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전문적으로 임대만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 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네, 가운데서 연결해서 집주인은 굳이 뭐 그렇죠. 저기 신경 안 쓰고 그 사람들한테 뭐 그 돈 민원 받고 이런 일일이 거. 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한테 맡기고 이 사람한테 돈만 받고 네. 그다음 이 사람은 직접 또 세입자하고 또 계약을 맺고 예.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직접 이 사업자가 임대인하고 위탁 계약서를 쓰잖아요. 네. 가지고 한 달 얼마씩 무조건 보장해드릴게. 음. 그러니까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번 뭐 집 나갈지 안 나갈지 걱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귀찮으니까 네.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당신이 그냥 내가 위탁을 맡깁니다. 당신이 우리 집을 책임지고 관리해 주세요. 네. 대신에 나한테 한 달 50만 원만 주면 돼. 그럼 이 사람은 50만 원 주고 당신이 관리해 줘. 그리고 네. 이 사람은 그 집주인한테 관리 계약 위탁을 그러니까 대리인 이제 그걸 받는 거죠. 위임을 받는 거죠. 네. 이 사람이 그 중간에 낀 이 임대사업자가 세입자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월 보증금 4천에 월 5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 임대사업자는 이 사람도 사업자니까 뭔가 이익을 남겨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주인한테는 한 달에 50만 원 주면 이 사람한테는 한 달에 한 70만 원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수수료를 받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중간에 이제 뭐 이익을 남기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가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그걸 풀었어요. 사실상. 그런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풀어버렸다. 제도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굿하우스라는 이 업체가 2018년에 사업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네. 부산부터 시작해서 인천, 뭐 충남, 용인, 최근에 서울까지 전국의 사업장이 오, 크네요. 40몇 개 정도의 야. 오피스텔 갖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업체다, 기업이다. 기업형 뭐 임대 사업. 기업형 임대 사업.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기업형 임대 사업이고. 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중간에 이제
세입자가 세입자. 보증금을 주고 예. 매달 이제 월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더굿 하우스에 돈을 내는 거예요. 네, 이 네. 쪽에. 그럼 이 사람은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고 또 주인한테 돈을 주고. 그렇죠. 이렇게 약속한 돈을 주고. 그렇죠. 이렇게 쓰고 월세를.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네. 집주인한테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월세가 50만 그래서- 원씩 들어오겠는데 안 들어왔다. 왜 안 들어오지? 어. 한두 달 밀렸어요. 찾아갔더니 이상하네요. 연락이 안 돼. 예. 그래서 지금 이 더굿하우스 지금 이 여기 홈페이지 잠깐 홈페이지네요. 홈페이지에 벌써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7월 임대료 미납입금 몇 개 막 지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벌써 6월 달, 7월 달부터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담당 본사 연락이 안 되네요. 이런 제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연락이 안 된다. 6, 7월분 임대료가 아직 들어오지 어,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집주인들인 거죠. 음. 집주인들이 지금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세입자들. 네, 세입자들. 세입자들은 지금 자기는 월세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네. 굿하우스한테 계속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 계약이 끝났으면 이제 자기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야 그렇죠. 되니까.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되죠. 그렇죠. 보증금을 안 준다는 거야. 아, 세입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지금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지금 이 부산에서 이미 네. 한 오피스텔 한 600세대가 되는데 피해액이 얼마예요? 거기가 지금 한 얼추 계산만 네. 한 100억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오피스텔만. 와. 그런데 이런 오피스텔이 지금 네. 부산만 터진 게 아니라 저희가 취재를 보니까 인천에서 터졌어요. 똑같이. 인천에서도 이건 뭐예요? 이제 이거는 네. 나중에 한번 이게 지금 이 더굿 하우스가 전국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에요. 갖고 네. 있는 지금 오피스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이 업체 지금 그 저희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이 더굿 하우스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 그 세입자나 네. 아니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 지역 이게 지금 더굿 하우스가 지금 계약을 맺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오피스텔들이거든요. 서울, 송파, 수원, 뭐 인천, 막 양주 다 있거든요. 근데 와, 혹시 진짜 여기에 많네요. 있는 게 아직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불거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위험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한 위험 번씩.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미 이게 홈페이지에 있는 자신들이 인가요? 밝힌 거예요. 자신들이 더굿 하우스. 더굿 하우스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지금 사업 실적 실적이라고 지금 밝혀놓은 이 주요한 오피스텔만 지금 벌써 39건이니까 네. 39개 사업장이거든요. 전국에 걸쳐서 한 40장, 40개 그래요. 업체 오피스텔에 네. 지금 전체 2021년에 조선일보랑 인터뷰한 게 있는데 거기에 8,000세대를 자기네들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8,000세대. 어마어마하네요. 예를 들어서 8,000세대에 그냥 네. 보증금 2천만 원만 잡아도 음. 얼마입니까? 1,600억이에요. 1,600억이에요. 2천만 원만 잡아도. 예. 근데 2천만 원이 아니라 보통 3천, 4천까지 가니까 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전액 다 뭐 피해가 되거나 손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업체가 잠적했어요. 문 닫고. 아까 지금 사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이게 본사가 지금 어디 인천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에. 저희 취재진이 찾아갔어요. 아, 지금 저희가 직접 찾아간 찾아가 그런 찍은 모습인가요? 사진인데요. 지금 더 굿하우스라고 네. 문 닫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음. 보시다시피 지금 아무도 없고 직원들 다 없고 연락도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아니 그래서 사라진 거 아닙니까? 튄 거죠? 사실상 돈 갖고 튄 거죠. 튄 거죠. 예, 예.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불거진 사업장 인천, 부산, 지금 충남, 네. 서산도 한 50세대 정도의 사업장에서 지금 거기서 계속 먼저 터졌어요. 서산에서. 제일 먼저.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서산 수사과장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예. 제가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음. 서산이 맨 먼저 터졌고 그다음 에 부산 터졌고 지금 네. 인천 터졌거든요. 허. 그러니까 인천 그 중부경찰서가 사건을 충남 서산에 이첩을 했습니다. 아 거기서 네. 듣고서 해라. 충남 서산이 먼저 시작을 터져가지고 했으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충남 서산 수사과장을 제가 어제랑 통화를 했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구체적으로 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서 구체적인 어떤 수사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 지금 대표가 있습니다. 이 암흑의 대표라고 소환 조사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대표는 있네요. 그래서 곧바로 출국 금지 시키고 네. 일단 법인 자산을 동결을 시켰다. 그리고 네. 지금 사기 혐의로 지금 좀 더 고발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일단은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 사기 혐의로. 사기 혐의를 두고 있네요. 입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기 혐의는 결국 뭐냐면 그거예요. 말 그대로. 네. 사기는 기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경제적 목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속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속여서 네.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기인데 그러면 이 사기의 범죄 좀 더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중요한 건 고의성 여부가 더 중요하답니다. 고의성. 왜냐하면 전세 사기도 고의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내가 단순히 어떤 돈이 갑자기 없어가지고 이 사람 돈을 못 돌려준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보증금에 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계속 네. 의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을 계속 퍼뜨리고 하는. 그러니까 이 더 굿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이후에 지금 한 5년 동안 사업을 해가면서 지금 전국에 40여 개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갑자기 지금 처음에 좀 그나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2023년 들어오면서 갑자기 지금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이니까 보통 2년 전세 계약 내지는 반전세 월세 계약했다는 집들 보면 1년 네. 또는 2년인데 그렇죠. 지금 세입자의 지금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저희 주변 사람들 취재해 보니까 최근에 그 보증금 규모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 이렇게 받았다가 보증금을 4,000원 올리고 월세를 한 50으로 좀 낮췄구나.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최근 보증금 규모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 목돈이 필요해서 그랬나?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보증금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결국은 이것은 돈을 돌려막기 한 게 아닌가라는 아하. 의심이 드는 거고 전문가들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런 지금 이 더 굿하우스의 지금 피해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어떤 지금 일부 사업장만 국한되지 않고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 크다는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테인데 중요한 건 피해 구제 아니겠습니까? 거죠. 네. 피해를 입은 이 세입자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좀 딱히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중간에 꼈잖아요. 업체가 네. 중간에 끼고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 그러니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역할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그 규정이 돼 있고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사업 자체가. 문제는 얘가 이제 집주인과 맺었던 결국은 그 임대차 계약은 네. 결국 우리가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하고는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중간 더굿하우스가 이 집주인한테 사업 쉽게 말하면 위임을 받은 거죠. 네. 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맺어요. 네. 근데 이 계약이 과연 법적으로 유효하느냐 안 하느냐. 대부분 그 전문가 이렇게 변호사 제가 물어보니까 이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 몇 천만 원 이거 굉장히 어떤 분한테 뭐 작은 돈이 있었지만 굉장히 큰 돈인데 그렇죠. 이 돈을 돌려 못 받게 되면 되게 클 것이고 이제 과연 굿하우스한테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한테 돌려받아야 되는지. 네. 집주인은 나는 그런 계약 모른다. 굿하우스가 알아서 했지 나하고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온 적도 없다. 네. 사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그런 돈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세입자는 나는 몇 천만 원을 지금 줬는데 왜 못 돌려주냐. 그래가지고 변호사들은 이 계약서 자체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고 그 계약 자체가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이 집주인도 결국은 임대차 계약에 결국은 집주인 이름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업체는 이 계약을 집주인한테 알릴 의무가 있대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안 알린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 집주인은 무조건 법적으로는 민사상으로는 이 보증금을 갚아야 될 가능성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의 집주인들도 자기는 만져보지 못한 몇 천만 원 갑자기 지금 물어주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이게 참 불합리하네요. 그럼 임대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돌려주지 못한 건데 그걸 이제 집주인이 책임지게 생겼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아까 피해자가 양쪽으로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발생해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올라온 대부분의 이 글을 보면 임대료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은 집주인들이죠. 집주인들이 많이 좀 올리고 있어요. 집주인들한테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왜냐하면 집주인들은 매달 들어오니까 매달 들어야 그렇습니다. 돈이니까 그렇죠. 알아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받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월세 그 집주인 계산할 때 중간에 월세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 500에 뭐 5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만약에 월세를 못 주게 되면 그 보증금에서 까잖아요, 집주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더굿하우스도 보통 임대인 상대로 대부분 보증금을 많이 안 줍니다. 한 500에서 만
음. 50만 원 무조건 보장해 드릴게요. 가지고 월세 50, 60. 그러니까 집주인들도 아니 뭐 월세만 정확히 보장해 주면 우리가 매번 뭐 세입자 안 찾아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편하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맡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월세가 안 들어와. 음. 그럼 어느 순간 이제 임대를 까겠죠. 그렇죠. 까도 이제 계속 월세가 안 들어오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날라가는 것도 날라가는 하지만 거지만 이제 보증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네. 지금 반환 소송까지 물리게 생긴 거죠. 아. 그러니까 임대인도 지금 피해자가 되는 거고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예. 떼일 가능성도 있고 또 돌려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오래 걸려. 있고 그 집주인이 만약에 이제 못 준다. 토해낸다고 네. 했는데 그럼 이제 못 지금 준다고 하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그렇게 되면 되게 아하.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야.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사업 자체 이런 것이 과연 이게 참여연대 어떤 그 뭐 변호사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김대중 변호사라고 그 제가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음. 이게 작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아. 잘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문제였지. 네. 일부 이런 주택 임대 관리하는 이런 업체들이 이런 사고가 종종 터진대요. 아. 그래서 작년 마곡지구 저 김포 마곡지구 거기에서도 이런 임대 사업하는 오피스 한 채가 중간에서 돈 튀어 날라가지고 아하. 중간에 지금 임대 임차인들이 졸지에 그 많은 돈들을 갖다가 지금 날리는 그런 사고가 이거 있었다는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네. 이거만 잘 알아보고 계약도 따져보고 해야겠는데, 어유 이게 뭐 일부라고는 하지만 이런 큰 규모의 사기, 월세 사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월세 사기 지금 현재는 피해가 세입자나 뭐 이 주인이나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됩니까? 지금 이 그러면? 또 굿하우스라는 이 네. 업체가 사실상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가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고 사실상 지금 그 본사는 사실상 문 거의 닫은 문 거죠? 닫고 지금 직원들이 다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저희가 지금 살짝 말씀드린 그 홈페이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홈페이지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 실적에 올라와 있는 이 전국에 걸친 약 40개 되는 사업장 이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아니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에 여기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혹시 여기 같이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예. 그리고 이 더 굿하우스에 지금 월세를 계속 나비가 오지도 몰라요. 이 뉴스를 모르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아직 뉴스를. 뉴스가 많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저희가 각 사업장을 좀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요. 용산도 있네요. 용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 네. 더 굿하우스에 지금 월세를 납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걸 지금 모르시고 계속 납입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 지금 대책 모임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사업장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 모르고 계속 월세 납입했다가는 그 돈을 그대로 좀 날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도 날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기에 지금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지금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서 한 40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만여 채 됩니다. 만여 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일단 집주인과 직접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굿하우스 말고 일단 집주인과 소통을 하시고 집주인하고 소통해서 예. 어떻게 집주인과 소통을 해서 상황이 지금 괜찮냐? 상황 여부를 좀 다시 따지고 음. 집주인과 지금 현재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그 정확한 상황을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약상도 봐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소송 네. 여부도 있습니다. 소송. 소송 여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아직 이게 좀 완벽하게 좀 사건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그걸 뭐 누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일부 지금 뭐 이렇게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보시면 네. 지금 피해자 협회 단체에서 아직 서로 좀 모임해서 이 소송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도 지금 오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분들은 지금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 기간 채우셔야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되고 일단 계속 계약 기간 동안 계시면서 네. 향후에 그 보증금을 지금 왜냐하면 더 굿하우스가 거의 사실상 지금 사업을 접은 상태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더 굿하우스나 아니면 그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따져 보시고 네.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알아보는 게 먼저 계약 어떻게 되는지도 그렇죠. 살펴보고. 자기 계약 먼저 좀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근데 이거는 또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건 진짜 말은 안 해도 알벼락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주인도 피해자고 하하. 세입자도 피해자고요. 양쪽에 지금 양쪽에 피해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 규모가 지금 현재 한 100억대 추산 지금 현재 정도는 네. 부산이 한 100억대 그다음에 인천 서산까지 하면 한 얼추 한 100, 한 2, 30억 이상 지금 나오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지금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장 규모 약 10,000여 세대를 잡았을 때 네. 2021년까지 8,000세대였으니까요. 한 10,000여 세대 잡았을 때 진짜 그 많이 피해 규모가 네. 수천억 대에 이를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 얘기이고요. 음. 경찰도 지금 뭐 일단 자산을 동결했다고 합니다만 네. 이 자산 법인 자산 말고 또 어떻게 돈이 어떻게 빼돌렸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수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게 수사가 지금 부산에서 좀 하고 있고 충남 서산 지금 경찰서가 지금 일단 인천 걸 좀 넘겨받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전국 단위로 이게 커질 경우에 대비해서 좀 더 수사 이 경찰 내 지금 수사 인력 이게 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더굿 하우스 문제 저희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계약 관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